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시갈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피격당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충격을 줬는데요. 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아베 전 총리의 수건이었던 개헌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부재는 일본의 향후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된 이야기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 내일 가족장으로 치러질 예정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오늘 밤에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우는 쓰야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네. 이제 내일 가족장으로 진행이 되고요. 가족장이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아베 전 총리가 자녀가 없죠. 그래서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상주를 맡았고요. 이후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관으로 유족과 자민당의 합동 장례식이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고요. 지금 자민당 이름으로 치르는 당장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용의자인 야마가미 데스야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파산했고 아베 전 총리가 거기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추가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까? 이 경찰 조사에서 특정 종교단체 이름을 거론을 했죠. 어머니가 신자인데 많은 액수를 기부해 파산했다. 원망하고 있었다. 이런 진술을 했고 네. 당초에 이 단체의 지도자를 노렸는데 접근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 전 총리가 종교단체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보고 관계가 있다. 일본 내에서 이 종교를 확산시킨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아베 전 총리를 피격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영상 메시지가 뭐였냐면 아베 전 총리가 작년 9월에 통일교 관련 단체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공동 개최했던 싱크탱크 2022 희망 전진대회에서 상영된 특별 연설 영상으로 파악이 일단 되고 있습니다. 사전 녹화였어요. 행사 당일에 온라인으로 송출됐는데 아베 전 총리만 이걸 영상을 보낸 게 아니고요.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바호주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사전 녹화나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를 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이 용의자가 비교적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고 어머니가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 종교단체에 상당한 돈을 기부해서 가세가 기울었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어머니로 갈등을 많이 빚다가 네. 이 회사가 결국 2009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 용의자가 명문대에 입학을 했었는데 대학을 중퇴하게 됐고요. 자위대에 들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가정 형편 때문에 자위대를 갔다라고 알려져 있고 친형이 이 가정 불화 때문에 극단 선택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라는 점도 지금 주간지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은 이 용의자는 그 가정연합의 신자가 아니다라고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 예.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행사에 참석을 해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용의자의 어머니에게 헌금을 요구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아베 총리는 그 행사에 메시지만 보냈을 뿐이지 회원으로 등록이 됐다거나 고문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종교단체로만 네.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부 그 종교단체에 영향을 끼치는 걸 좀 우려한 측면도 그렇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네. 그러면 통일교 쪽 관련 단체라고 하는 게 거의 기정사실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까지 지금 알려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영상 그리고 이제 이 종교단체 측에서 또 이제 신자라는 걸 또 확인을 해줬고요. 그 어머니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용의자가 직접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범행 전에 시험 사격까지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총기 제조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고 합니다. 부품 화약도 다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고요. 총기가 가로 40cm, 세로가 약 20cm 크기였는데 두 개의 금속재 원통을 목재판에 테이프로 묶어서 고정한 형태였어요. 그래서 총신 역할을 하는 통 안에 6개 탄환이 들어있는 캡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발사하면 이게 한 개 통에서 6개 탄환이 튀어나오는 그런 구조였어요.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사제 총기 중에서도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치명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아베 총리로부터 20m 정도 떨어진 도로변에 유세차가 정차해 있었는데 여기에 탄환 구멍이 굉장히 여러 개가 발견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용의자가 전직 해상자위대원으로 근무할 때 무기관리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다고 합니다. 범행에 앞서서 야산에서 한번 시험 사격을 해봤다고 해요. 그리고 범행 전날에는
있는 특정 종교단체 시설 건물을 향해서 시험 사격을 했고요. 원한을 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열린 아베 전 총리의 유세 현장에도 그 전날 갔었지만 그때는 소지품을 검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총기 규제가 엄격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기도 네네. 하고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총기 관련 범행이 이루어졌다. 네. 총기를 이용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일본 그렇습니다. 사회도 그렇고 그럴 우리가 수밖에 봤을 때도 없죠. 좀 네, 불안한 그렇습니다. 감을 느끼게 되고요. 네, 이게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2018년 기준으로 일본이 인구 1000명당 3개의 총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게 G7 국가 중에 수치가 가장 낮고요. 2020년 통계에서는 10만 명당 0.03명이 총기에 의해서 사망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일본에서 총기 면허를 취득하려면 정신건강 진단을 마쳐야 됩니다. 사격도 정확도 시험에서 95% 이상이 돼야 되고 신원조사도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요. 총과 탄약이 보관된 위치를 경찰에 보고를 해야 되고 자물쇠와 열쇠도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고 1년마다 경찰이 검사를 합니다. 총기를. 그리고 면허를 3년마다 갱신하게 해놨어요. 또 그때마다 시험을 봐야 되고 법으로 판매가 허용된 총은 산탄총이나 공기총뿐입니다. 권총이나 기관총은 아예 개인이 소유하는 게 불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일본이들은 사실상 이번 사건 이전까지는 주위에서 총기 사건을 겪은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 유세 현장에서 경찰 경호도 좀 약한 편이어서 유권자가 선거 기간 동안 국가의 최고 지도자들과 좀 가까이에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일로 사제로 만든 총기 제작이 이 모든 강력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치안 안전 국가 일본이다라는 신화가 좀 무너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본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가 최고 지도자를 네. 지냈던 사람이고 네네. 지금 정치권에 굉장히 막강한 영향을 그렇습니다. 끼치는 네네. 인사잖아요. 네. 근데 경우가 좀 허술했던 거 아니냐는 그렇죠. 얘기가 나와요. 네, 다들 이런 얘기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네. 게 당시에 이제 현장 경호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이 굉장히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다수가 다 첫 번째 총성 이후에야 수상한 사람이 있다는 걸 인지했다라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이 범인이 아베 전 총리로 7, 8m 거리까지 접근하는 동안 아무 제지를 받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됐고요. 통상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경호원이 그 경호 대상자에게 달려가서 일단 머리를 숙이게 하고 데려가면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아베 전 총리 곁에 밀착 경호를 하는 경찰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발을 쏜 뒤에 아무도 아베 전 총리에게 달려가질 않았고요. 3초 뒤에나 두 번째 총격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쓰러졌죠. 근데 일부 경호원이 그제서야 위급할 경우에 경호 대상을 감쌀 때 쓰는 방탄 가방을 펼치긴 했는데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당시 현장에 이제 보안 경찰인 전문 경호원이 한 명 있었고요. 사복 경찰 수십 명이 배치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은 인력이 부족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건이 발생한 데 나라신데 이 경비 총 책임자인 도모아키 경찰본부장이 부인할 수 없는 결함이 있었고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얘기를 해놨습니다. 근데 아베 전 총리가 연설하는 장면 보니까 뒤가 환하게 열려 있더라고요. 뚫려 있었잖아요. 그 경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쪽도 그럼 경호를 같이 했어야 그쵸. 되는 예. 건데 다들 앞만 보고 있었다는 게 문제다. 이런 것도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현직 총리에 대한 경호 기준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 총리 경호는 경찰청의 경호국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경호 대상에는 전직 총리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호에 투입하는 인력은 경호국에 더해서 보안경찰 소속 경찰관도 보강이 됐는데요. 이 보안경찰이 75년에 미키 다케오 전 총리가 괴한에 습격당한 이후 창설된 조직입니다. 그래서 경호를 기존의 소극적인 대응에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위압감을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는 걸 목표로 삼은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 의원 내각제고요.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아서 정부를 대표하는 그런 네. 구조잖아요. 입헌 군주제 국가여서 내각의 수장에 대한 예우가 약하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기 규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엄격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경찰들조차 총기에 의한 공격을 상정하지 못했고요. 그냥 칼과 같은 무기를 막는 것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단 당시 경호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정부 차원에서 조사해보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의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의 수장이라고 불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본 정치를 우리 파벌 정치라고 네네, 나쁘게 그렇죠. 표현하기도 하고 뭐 네. 실제 현존하는 파벌 정치가 있기도 그렇습니다. 한데요. 계파가 여러 개가 있죠. 예. 근데
이 정치권의 어떤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 아베 전 총리가 수장을 맡고 있는 아베파, 그러니까 세화정책연구회라는 파벌인데요. 전통적인 아주 강경 파벌입니다. 중의원과 참의원을 합해서 당내에서 가장 많은 현역 의원 94명이 속해 있는 그런 파벌인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아베파가 뭐 분열될 것이다,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엇갈리고 있는데 지금 아베 전 총리 추모 열기 속에서 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래서 뭐 다카이치 사나이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이나 히가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 같은 자민당 내 강경파가 더 결집을 해서 그들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릴 수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고 네. 반대로 구심점을 잃지 않았느냐 방향을 잃고 흩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베 전 총리처럼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녔던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가 85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자민당의 최대 파벌이 다나카파였는데 그때도 후계자가 없어서 분열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간지 도요게이자이는 아베 전 총리가 파벌 내에서 2인자를 만들지 않았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후계자는 없다라는 지적을 내놨고요. 예. 겐다이 비즈니스는 아베파가 당분간은 결속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유력한 의원들 간의 조율이 안 돼서 개파내에서 의견이 갈리면 분열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네. 참여연 선거가 치러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민당하고 공명당. 네. 열린여당이죠. 이른바 열린여당이라고 네네. 그러는 여기에서 거의 대승을 거둔 거죠. 그렇습니다. NHK 방송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뽑은 125석 가운데 자민당이 63석을 차지했고요.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13석을 가져갔습니다. 이 열린여당이 총 76석을 확보했거든요. 지금 자민당 혼자만으로도 새로 선출한 의석수의 과반을 가져간 셈입니다. 그리고 아직 임기가 왜냐하면 반만 바꿨으니까요. 참의원 의원 중에. 네. 이번 선거 대상이 아니었던 여당 의석 70석을 합하면 이미 지금 146석을 확보했으니까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 이상인 125석 이상도 이미 달성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여기에 헌법 개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보수 4당이 있죠. 뭐 일본 유신회도 있고 국민민주당 의석수도 있고 이 의석수 4당을 다 합하면 177석이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의석인 166석을 훨씬 넘겨서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물론 선거 전부터 열린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을 했던 게 이제 최소폭이 있고 최대폭이 있잖아요. 근데 거의 최대치를 다 가져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이 아베 전 총리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서 보수층이 결집을 해서 예상보다 더 압승을 거둔 것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사히 신문이 출구 조사를 해봤더니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이후에 자민당에 투표를 했다라는 무당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여연 전체 의석이 248석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연 선거는 참여연은 6년이 임기고 3년마다 절반씩 새로 바꿉니다. 뽑는데 이번에 네. 이제 선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124석을 그래서 뽑아야 되는데 보궐선거가 한 곳이 있어서 이번에 125석에 대한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개헌 의석 3분의 1을 넘겼다고 봐야 넘겼습니다. 되는 거예요? 이제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166석인데 지금 보수 사당이 가져간 건 177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개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전망이요. 지금 아무튼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이미 중의원은 벌써 전체 의석의 개헌 세력이 4분의 3을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중참의원 다 개헌 발의 의석은 다 확보를 한 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헌법을 개정한다는 게 의회에서만 통과돼서 되는 건 아니고요. 예. 국민 투표까지 가야 됩니다. 거기서도 그렇죠. 예.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의원 내각제인 일본이 개정안 발의를 했다가 3분의 2 찬성이 실패를 했거나 국민 투표까지 갔는데 패배를 하면 의회 해산 같은 위험이 커지고 정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모두 개헌 세력이 압도적으로 의회를 장악하게 됐으니까 일단 의회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국민 투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본 평화헌법의 수호자라고 불려온 곳이 사회민주당이었는데요. 네. 이번 선거에서 한 석을 얻었습니다. 단 한 석요? 네, 그래서 존폐 위기에 놓였고요. 과연 이 당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제1야당인데 13석을 얻었습니다. 직전 의석수보다 오히려 10석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에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는 굉장히 축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기시다 총리가 선거를 승리한 이후에 오늘 헌법 개정을 가속화하겠다라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이 아베파 의원들도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내세워서 개헌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일본 안에서 안보 위기감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개헌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개헌 절차 막상 들어가기까지는 네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거죠? 이 세력들 간에 그러니까 보수 사당이 다 합해야 개헌 발의 의석수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자민당하고 일본 유신회는 자위대를 헌법 구조에 명기하는 방안에는 찬성을 하지만 열린여당의 한 축인 공명당은 계속 검토를 좀 진행해 보겠다라면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민주당은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것만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 더 이상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보수 사당이 과연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논란을 정리하는 데는 아마도 시간이 조금은 걸리지 않겠느냐. 당장 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군대 보유랑 무력 사용 금지를 규정한 헌법 구조가 개정이 되면 네. 이 주변국들의 강렬한 반발도 감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민투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 교도통신이 3, 4월에 유권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개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68%, 필요 없다는 응답이 30%. 그러니까 개헌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답이 훨씬 2배나 많게 나타났어요. 5월에 이제 아사히 신문이 조사를 해봤을 때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56%, 필요가 없다라는 응답이 37%에서 훨씬 높았습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이 조사를 했을 때는 헌법 구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59%로 찬성 의견 33%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헌 논의가 과연 언제 이게 진행이 돼서 어느 시기가 걸리면서 빨리 될 것이냐 지금 이게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됐습니다. 그 헌법 개헌, 그러니까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극우 성향의 네. 여당은 아니니까 여기 네네. 연립정당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뭐 큰 틀에서는 찬성하지만 네네. 구체적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하나로 모아지는 것도 시간이 좀 그렇죠. 필요한 네. 것이고. 그리고 국민 여론도 네. 사실 원래는 개헌 반대가 훨씬 더 반대가 많았는데 많았죠. 지금 조금 높게 나오긴 하지만 네. 막상 개헌에 들어갔을 때 네. 반대가 만약에 나오면 네. 그럼 의회 해산하고 다시 네. 굉장히 정권을 혼란해지는. 만들어야 되는 네.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정치적으로도 앞으로 어떻게 지금 결정을 할지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요. 지금 아베노믹스 이거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가 이것도 관심거리예요. 아마 이제 단기적으로는 기본 기조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에 집권 자민당 내 권력구도 변화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일단 기시다 총리는 집권 이후에 아베노믹스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파벌이었던 아베파가 지원을 해서 총리 자리에 오른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최대 파벌의 정책 기조를 좀 반영할 그럴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추모 분위기가 높으니까 즉각적으로 칼을 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남아있는 아베파 의원들이 지금 94명이나 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왔을 때 아베노믹스랑 좀 다른 길을 시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은 좀 열려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엔화가 엄청나게 계속 하락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부작용이 네.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기적으로는 일본은행이 엔저 문제 등에 따라서 일본 통화정책 수정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지금 차기 일본은행의 총재 임기가 이제 지금 현재 일본은행 총재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후임 총재를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제 이걸 보면 조금 그 앞으로의 그 생각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아베 전 총리 그늘에 있었던 네. 기시다 총리가 이제는 조금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지금 2025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일본에서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 내각이 의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 주도권을 주고 전국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기시다 총리가 자민당 내 4위에 해당하는 파벌인 고치카이의 수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세력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파벌이겠죠. 그래서 지금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아베파의 간섭에서 벗어나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
공간이 열리긴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9월까지 내각과 당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아베파에서 임명했던 그런 내각의 그 장관들이 많거든요. 네네. 인사폭이 커진다면 당권 장악의 신호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추모와 애도 분위기로 이번에 예상보다 더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뭔가 변화를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 선거 끝나면 한일 관계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